금일 인과추론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가 인과추론의 2주차 발표가 되겠고, 저는 이제 인과추론이 딥러닝 분야 중에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 이미지 도메인 분야에서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논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가져온 논문의 모델명은 콘타라고 불립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위클리 슈퍼바이스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약지도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인데, 이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의미론적 분할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어떤 태스크냐 하면은 제가 빨간색 박스 쳐놓은 것처럼 이미지에 있는 모든 픽셀에 클래스를 부여하는 작업입니다. 즉, 이 강아지에는 빨간색으로 이제 강아지 클래스를 부여하고, 그리고 양에게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부여합니다.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랑 유사해 보일 수는 있지만,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은 양으로 분류하는 수준이 아니라 양 1, 양 2, 양 3, 이런 식까지 분류하는 거여서 요즘 유행하는 세그멘트 애니띵 모델, 샘 모델이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의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이 모든 픽셀별로 클래스가 부여된 그라운드 트루스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빨간색 쳐놓은 부분이 그런 예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픽셀 하나하나의 라벨을 부여하는 사전 작업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굉장히 작업자를 고용한다면 비싼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주로 이제 연구하는 제조 현장의 이미지 같은 경우는 1024 곱하기 1024 굉장히 고화질의 그런 픽셀 이미지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다 부여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이겠죠. 그래서 그동안의 연구자들은 이보다 시간이 훨씬 덜 걸리는 방식으로 라벨을 부여하고자 했고, 그런 라벨을 활용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력 순서로 봤을 때 이 맨 왼쪽이 픽셀 레벨 라벨이라고 하면은 바운딩 박스, 스크리블, 포인트, 이미지 레벨 순서로 굉장히 시간이 덜 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바운딩 박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모 쳐가지고 해당 객체가 존재하는 위치를 지정해 주는 건데, 이렇게 네모를 치기 위해서는 네 점에 위치 값이 존재해야겠죠. 그 정도 노력이 필요하고, 스크리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끼적이는 겁니다. 이렇게 존재할 거야. 사람은 이렇게 존재할 거야. 이 경우에는 조금 더 쉽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탁탁탁 기차가 존재하는 부분, 사람이 존재하는 부분 이렇게 찍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쉬워지죠. 그리고 이미지 레벨 단위의 라벨은 이제 뭘 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 이미지에는 트레인과 펄슨이 존재해 이렇게만 알려주면 되기 때문에 사실 노동력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죠. 위클리 슈퍼바이스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이제 이 네 가지 윅 슈퍼비전을 활용하는 걸 이제 통칭하는 작업이지만, 현재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히 이제 이미지 레벨 단위의 클래스 라벨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활용하면은 어떻게 그러면은 이 위치를 픽셀별로 다 위치를 찍어주는 시메틱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 큰 틀의 학습 방법은 오른쪽 아래와 같습니다. 어떤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냥 CNN 모델이든 VIT든 이렇게 분류를 하는 모델에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이미지에는 트레인이 있어, 펄슨이 있어, 이 정도까지는 알려줄 수 있는데, 그때 이제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을 가지고 보통 XAI에서 활용되는 그런 설명력을 부여하는 방식이죠. 그걸 통해서 이쯤에 있을 거야 이렇게 시드 에리어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되게 집중적인 부분만 보기 때문에 라벨로서 그대로 활용하기 그러니까 저자들마다 이걸 익스펜션하는 자기들만의 방법을 활용해서 좀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수도 마스크를 만들고, 최종적으로 이 수도 마스크를 세그멘테이션 모델에 넣어서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위클리 슈퍼바이트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고, 그래서 인과추론이 이 WSS 연구에 어떻게 도입하면은 성능을 높일 수 있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가져온 논문은 뉴럴립스 2020에서 이제 발표된 논문이고, 이 이후로도 인과추론이 워낙 핫하기 때문에 인과추론을 활용한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 이게 가장 대표격이 되고 가장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GitHub 주소도 첨부해 놓았는데, 해당 주소에 들어가면은 해당 방법의 이제 코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콘타는 기존 수도 마스크를 만드는 연구에 세 가지 문제점을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 오브젝트가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이 자연 이미지들을 보면은 첫 번째 줄에 보면은 말과 사람이 함께 존재합니다. 이렇게 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브젝트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모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수도 마스크를 하면 사람의 사실 다리까지가 이렇게 와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못 봐준다든가 네, 그런 문제가 존재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인컴플리트한 백그라운드 문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소파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러면은 소파를 라고 이제 캠을 뽑아 보면은 이 두 소파에 딱딱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아래에 있는 바닥까지 이렇게 집중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냐 하면은 바닥에 대해서는 사실 라벨링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바닥에 대해서 라벨이 되어 있다면 이곳에 집중하지 않겠지만 거기까지는 저희가 라벨이 없는 윅 슈퍼비전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 오브젝트가 같이 존재할 수 있고 이게 되게 왜곡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세 번째가 굉장히 흥미로운 문제점인데 포그라운드 자체도 인컴플리트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먼저 분류 모델은 덜 컨텍스트 디펜던트한 파트를 활용해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예시가 굉장히 좋은데 이 자동차라고 봅시다. 자동차라고 보면은 그라운드 트루스는 이 모든 부분이 자동차입니다. 하지만 수도 마스크를 보면은 창문을 빼먹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창문은 사실 컨텍스트 디펜던트한 물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동차에도 창문이 있죠. 뭐 집에도 창문이 있죠. 또 창문이 있는 건 되게 여러 개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집에 있는 창문이 자동차의 창문보다 더 창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맥락에 좀 의존하게 되는 객체에는 분류 모델이 잘 집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바퀴라고 하면은 뭐 오토바이도 있고 뭐 여러 있겠지만 자동차를 생각하면 사실 바퀴가 되게 주목적인 부분일 수 있고 컨텍스트에 덜 디펜던트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캠은 더 집중하게 됩니다. 뭐 이런 문제들이 존재를 해서 기존 수도 마스크를 만드는 거는 그라운드 트루스와 맞춰주기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걸 주목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 세 가지도 생각해 봤을 때 그럼 뭐가 문제냐 하면 결국은 이 컨텍스트 어떤 맥락이 문제다. 여기도 사실 맥락 없이 이 자동차를 바라봐 준다면은 제대로 마스킹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자꾸 맥락을 부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빼먹는 거다. 그래서 이 맥락은 컨파운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지워주는 게 더 정확한 수도 마스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자는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가 이제 Structural Causal Model, 그래서 SCM이라고 부를 건데 저자가 제안하는 이 구조적 인과 모델 같은 경우는 주장이라기보다는 활용한 모델을 생각해 보면은 이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X 같은 경우는 인풋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단순하게. Y 같은 경우는 라벨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고 이제 C와 M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C는 컨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되게 뭐가 많이 겹쳐 있죠. 버드에 대한 뭐가 되게 겹쳐 있고 사람에 대한 뭐가 겹쳐 있고 어떤 병에 대한 뭐가 겹쳐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학습 데이터에 있는 모든 이미지에 있어서 뭐 새는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위치하고 있을까에 대한 그런 맥락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M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 스페시픽한 그런 맥락 레프레젠테이션입니다. 즉 여기 위에서 C가 이렇게 존재했을 때 어떤 인풋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이 X를 예시로 들어봅시다. 여기는 사람이 있고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맥락을 사용해 봤을 때 사람은 한 0.29 정도로 있는 것 같아. 뭐 새는 뭐 0.12 정도로 있는 것 같아. 새는 실제로 없죠. 그러니까 이제 더 낮게 나오고 이런 것처럼 이미지별로 실제로 그 맥락에 맞게 존재하냐 그 표현이 그런 거를 이제 나타내는 게 M입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이제 하나씩 해석을 해보면은 C가 X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컨텍스트가 이미지에 어떻게 포착되는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X 같은 경우가 이렇게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가 있고 차가 있고 그 밑에 도로가 있고 근데 사실 맥락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차는 항상 도로 위에 있겠죠.
이게 맥락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맞습니다. 뭐 도로가 차 위에 있고 이러진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바퀴가 이렇게 딱 놓여져 있을 거고. 이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맥락이 사실은 이미지가 어떻게 생겼을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M에 대해서 C랑 X가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직관적으로 생각하면은 바로 생각이 됩니다. 예시를 들지 않아도.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이미지 스페시픽하게 이 이미지에 어떤 객체가 존재할 그런 표현적인 게 정량적으로 주어질 때 맥락이랑 이미지가 다 영향을 준다. 네, 맞는 말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라벨을 결정할 때 원래는 전통적인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주어지면 바로 라벨을 예측을 하는데 사실은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바로 라벨을 예측한다기보다는 그 학습된 그 모델의 맥락들에 대한 이 표현도 같이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저희가 그동안 주목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제 저자가 여기서 제안하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심플하다고 하면 심플할 수도 있고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바로 이거 하나. 이 맥락이 이미지가 어떻게 생겼을지를 결정하는 이 사전 과정을 지우자는 겁니다. 이 링크를 컷오프 해버리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뒤에서부터 계속 설명드릴 좀 복잡한 부분인데 이 맥락 같은 경우를 좀 나눠놔야 된다. 클래스별로. 네, 이겁니다. 그래서 커설 인터벤션을 하자. 그래서 여기 부분에 디컨파운드 하자. 이런 식으로 논문에서 표현이 됐고 그래서 컨파운더 C를 제거하는 게 목적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X가 Y에게 영향을 주는 그 true 인과관계를 얻어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식적으로 표현해 보면은 생각보다 명쾌하게 지금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X랑 이제 M으로 원래 Y를 예측했는데 거기서 이제 이 PC 이 부분을 두면서 디컨파운드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C가 더 이상 X와 연관이 되는 게 아니라 이 M을 만드는 데만 연관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 PC에 주관해서 Y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이 컨텍스트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설명이 복잡하긴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을 끊어내는 게 다다. 근데 이 수식이 명쾌하긴 하지만 여전히 저희가 수식에서 모르는 노테이션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이 F 어떤 함수를 쓴 건지 저희 모르죠. 그리고 C는 이 클래스별로 스트래티파이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정확히 모르니까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 F를 통해서 만들어진 M 여기서 이미지 스페시픽 컨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 M도 사실 뭐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알 듯 말 듯 하지만 정확히 모르니까 콘타를 통해서 이제 뒤에서 설명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전히 모르는 것은 콘타를 통해서 이제 어프로시메이트 시킬 수 있다라는 게 논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인풋으로는 이미지와 클래스 라벨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냥 WSSS 연구가 보통 그렇듯이. 근데 여기서 M도 같이 들어가는데 M은 사실 학습 과정에서 얻어지는 거여서 처음 시작되는 empty set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풋이라고 봐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 두 번째 스텝, 두 번째 과정, 세 번째 이터레이션 이렇게 거쳐가면서 M은 점점 생성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학습 구조는 EM 알고리즘의 그 큰 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EM 알고리즘이라 함은 이게 오브젝트 펑션입니다. 앞서서 그 파란색 박스 쳐놨던 부분. 그래서 이 스텝 같은 경우는 어떤 그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제 익스펙테이션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고 그리고 M 스텝 같은 경우가 오브젝티브 펑션을 맥시마이즈 어프로시메이트 했던 파라미터를 가지고 맥시마이즈 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M 스텝이 여기서는 스텝 1으로 설명이 되고 이 스텝이 스텝 2, 3, 4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스텝 1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앞서서 여전히 모르는 거는 F와 C, M이라고 했죠. F는 이퀘션 3로 설명이 되는데 이 부분은 또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C 같은 경우는 이게 C1부터 CN까지 N은 클래스 사이즈입니다. 즉 해당 논문이 해당 데이터셋이 몇 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나누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C는 H 곱하기 W의 에버리지 마스크입니다. 즉 그
뭐 캣이라고 예시를 들면 캣이 한 100장 있으면 그 100장에 대해서 이렇게 평균 낸 마스크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M은 X 스페시픽 마스크다 했는데 이게 잘 와닿지 않았지만 이 초록색 네모친 부분을 보시면은 C와 PC 그리고 이 알파는 이 평균된 이건데 평균된 이거에 대한 수치적인 건데 이거를 리니어 컨비네이션 해가지고 M을 구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스텝 1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부분입니다. 여기는 M 스텝인데 이제 목적 함수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부분이겠죠. 근데 멀티 라벨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학습하면서 이걸 맥시마이즈 시킨다고 이제 저자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수식적인 측면을 보면은 아래와 같은데 이 수식에다가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씌우면 멀티 라벨 소프트 마진 로스라고 사이클런에서 제공하는 로스 펑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식적으로 하나씩 보면은 일부분은 1과 0을 나타내는 인디케이터겠고 그리고 SI 여기 SI가 있는데 SI 부분이 이 F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i번째 클래스의 스코어 펑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논문에서는 이런 식으로만 표현이 됩니다. 그 클래스별로 똑같은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갖고 근데 어떤 걸 입력받냐면은 이제 X와 MT의 그 채널 와이즈 컨캣된 피처 맵을 받은 거를 이제 클래스별로 똑같은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거치게 하고 그리고 이제 클래스별로 다른 이제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거쳐서 나오는 스코어 펑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너무 어렵긴 했지만 사실 그냥 해당 이미지에 있어서 카, 퍼슨, 바이스클이 이렇게 분류가 되었다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명쾌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과정은 수도 마스크를 만드는 스텝인데 카, 퍼슨, 바이스클에 대한 그 분류 모델이 학습되었기 때문에 캠을 뽑아내면 다음과 같이 뽑아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핫한 캠 에리어를 골라서 이거를 익스펜드 시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수도 마스크를 만들어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텝 3 같은 경우는 이제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넣는 건데 이때 저희가 정해놓은 라지 T 시점까지 오면은 모델이 완성된 거기 때문에 그냥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넣고 끝내면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넣고 나온 이 마스크가 다음 이터레이션에 또 활용되게 됩니다. 근데 네, 그건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거고 이렇게 마스크를 만드는 과정까지가 이제 스텝 3입니다. 이때 이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뭘 쓸 거냐 하면은 공정성을 위해서 저자는 이 실험의 공정성을 위해서 전통적인 딥랩 버전 2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과정은 앞서서 이제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가지고 마스크를 구해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알파 부분을 뽑아낼 건데 뽑아내고 그거를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 해서 M을 구할 건데 여기서 조금 테크닉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앞서서 계속 말하던 오브젝트 펑션인데 이거를 이제 모든 N 클래스에 대해서 포워드 패스를 진행하면은 코스트가 너무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노멀라이즈드 웨이티드 지오메트릭 민을 채택해서 이 아웃라이어에 있던 이 썸을 이 안쪽 피처 레벨 단의 썸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프로시메이트 해주면은 오직 한 번의 피드 포워드만으로 진행해서 결과를 구할 수 있다고 하고 최종적으로는 이 M을 구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그 앞서서 그 F 함수가 뭔지 모르니까 이퀘이션 3를 보면 알 수 있다 했는데 이게 이퀘이션 3입니다. 그래서 F는 사실 리니어 컨비네이션 함수다. 그래서 보시면은 알파랑 C, PC가 있는데 먼저 이 PC부터 설명해 드리면은 사실 그냥 n분의 1입니다. 즉 클래스별로 유니폼하게 똑같이 비율이 들어가게 그 말은 즉슨 해당 이미지 하나에 있어서 이 M을 뽑아낼 때 어떤 클래스에 치우치지 않고 다 비슷한 확률로 맥락이 존재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 말이고 그리고 이제 알파랑 CI가 남았는데 CI부터 말하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하는 클래스의 에버리지드 마스크인데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HW1 이렇게 플래튼 시킨 걸로 리쉐입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파 같은 경우는 X와 XM과 그리고 이제 CI의 노멀라이즈드 시밀러리티다.
이거고, 그러니까 이제 입력되는 이미지랑 이 마스크 간의 노멀리티 시밀러리티인데 어떻게 이제 시밀러리티가 구해지냐면은 이 소프트맥스 해가지고 그 내적하는 방식으로 예, 구해집니다. 이때 보면 W1과 W2라고 또 처음 본 노테이션이 있는데 이건 두 개의 러너블한 프로젝션 매트리스라고 얘기를 하면서 XM과 CI를 이제 조인트 스페이스로 프로젝트 시키기 위해서 이걸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크게 이해가 되진 않는데 그냥 피처단에서 시뮬러리티를 계산하기 위해서 활용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트 n으로 나눠주는데 루트 n 같은 경우는 이제 피처 노멀라이제이션을 위해서 활용되는 어떤 스케일링 팩터다. 네,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다음에 활용될 m을 구하게 됩니다. 네, 콘타는 사실 이거 자체가 어떤 WSS 모델이라기보다는 WSS에 부착하는 모듈 느낌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기존에 되게 유명한 심 모델이라든가 IInet 모델에 콘타를 붙이면은 성능이 얼마만큼 향상하냐 이런 식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정량적으로 얼마나 증가하냐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WSS에서는 좀 정교한 게 조금 더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수치가 많이 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정량적으로 봤을 때 이 심과 콘타를 보시면 굉장히 차이가 나죠. 뭐 여기 다리도 원래 정확히 못 분류했는데 그것도 이렇게 깔끔하게 나타내고, 하지만 이게 정량적인 평가 지표로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작은 부분이 개선된 거기 때문에. 하지만 정성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기존 심 모델보단 심에다가 콘타를 넣은 이 모델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콘타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거 말고도 저는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지만 시간 관계상 준비하지 못했던 논문이 2022년에 CVPR에서 나왔던 C캠이란 모델이 있습니다. C캠 같은 경우는 똑같이 커서 캠을 활용하는데 이제 메디컬 이미지에 쓰는 겁니다. 이때는 조금 다른 모양의 스트럭처 커서 모델을 활용하죠. 네. 여기서 이제 재밌는 점은 뭐 해부학적 구조 이런 것도 넣는다는 겁니다. 앞서서는 그냥 컨텍스트 컨파운더만 넣었다면은 이제 이게 아무래도 메디컬 이미지다 보니까 그런 해부학적 구조도 넣고, 네, 이렇게 본인들 그 데이터에 따라 조금 더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SCM을 구성해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왼쪽 그림 아래 그림을 보시면 진짜 재밌는 게 예를 들어서 이 간이나 아니면 오른쪽 신장, 왼쪽 신장 이런 거를 나타낼 때 기존의 캠은 사실 그렇게 구분을 잘 해내지 못합니다. 근데 이 인과 추론을 넣어 준다면은 이 왼쪽 오른쪽 그 키드니, 왼쪽 키드니 뭐 이런 것도 다 잘 분류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인과 추론 2주차 발표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